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를 만나러 왔는지, 진짜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콜 하잖아요. 제가 그쪽 지역 지나가는 담당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쪽 지역 지나가다가 들른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지인 영업에 필요한 거고, 개척 영업에 필요한 거고, 우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퍼미션은 돈을 내고서 2차 콜까지 되어 있는 고객을 만나는 건데 왜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또 하냐는 거죠. 빨리빨리 담당자로 클로징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 소개 파생 가지치기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쵸?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돈이 되려고 우리 일하는 거잖아요. 막 우리가 뭐 7년 수수료 주겠다, 수수료 공개해야 된다. 저는 뭐 그거를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고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권에 있고 기본급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 너네 시간 활용 자유롭잖아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제가 설계사였을 때도요, 9시 반, 9시 40분인가 정보 미팅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 10시로 바뀌었는데 9시 반에 무조건 출근해가지고요. 5시 반까지, 5시까지 무조건 있었어요. 일이 없어도 무조건 출근해가지고, 지금은 뭐 관리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었을 때도, 설계사였을 때도, 1차월이었을 때도 무조건 9시 반에 출근해서 3시 반? 근데 이제 익숙해져 일하기 시작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5시까지 무조건 있었어요. 일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일 없으면 집에 가잖아요. 가지 말고 뭐예요? 그때는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어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로만 체결을 해야 됐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퍼미션으로 체결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퍼미션으로 체결하는 게 제일 쉬워. 그리고 나서 블로그나 유튜브가 파생이 돼야 되는 거지, 일단 곁다리로 해보자, 어떤 거라도 얻어 걸리면 돼,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퍼미션이 자리를 잡아야 그걸로 기본 베이스 50에서 80만 원 하고 나서 나머지 20, 30만 원이 나머지 파생되는 걸로 하고, 안 그러면은 유튜브에 100%, 90%는 집중을 해줘야 유튜버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찍을 때 모든 시간과 정성, 주말까지 모두 올인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짝 쉼을 더 버리잖아요. 우리 팀은 죽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팀한테 좀만 집중하면은 그냥 조회수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원래 잘했던 거. 근데 유튜브 하는 조직들은요, 비대면 하는 조직들은 우리 대면 업무를 해병대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엄청 빡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비대면을 해보니까 저는 비대면이 더 어려웠어요. 그냥 고객 보고 체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조그만한 거를 그냥 많이 체결하는 거고, 우리는 큰 건을 여러 건을 체결을 하는 거고, 그 차이인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 건 맞지만, 일단 기본은 퍼미션을 잘하고 싶었던 거고, 롱런하기 위해서는 퍼미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일단 퍼미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2차 방문 안에 클로징 하는 거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돈이 돼요. 돈이 돼야 고객한테 더 퍼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고객한테 일회보험료 내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객을 못 만나니까 고객한테 선물 하나 더 하는 거고요. 고객님한테 우리가 이곳에 자리 잡고, 이곳에 일단은 보험업계라는 곳에 있어야, 누가 인카이스래요, 누가 로우메이스래요, 그게 아니라 보험업계에 어쨌든 있어야 고객한테 보상 청구도 해줄 수 있고, 또 커피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존재해야 되잖아요. 돈도 안 돼가지고 이거 다 수수료 오픈해서 고객한테 다 해줘가지고 경정기처럼 다 해줘가지고 남는 거 하나 없이 그냥 교통비만, 식비만 가지고 달랑달랑 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기본급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어떤 설계사분들은 문의 오거든요. 기본급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기본급 있으면 이 수수료 못 드리죠. 그냥 저는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맨날 9시 출근해가지고 밤 너 8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밤 8시까지 일을 하면서 밤 8시까지 일하면 어떻게 돼요? 밤 6시, 저녁 6시, 7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기본급, 예를 들어 기본급 100 줄게. 그리고 나서 체결하면은 거기서 20%만 줄게. 그렇게 하고서는 기본급 잡고 가자. 주 6일 근무하고 기본급 100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왜? 왜 안 해요? 금융권은 돈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 돈이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체결을 해야 되는데 멀리만 간다고 체결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많이만 간다고 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죠. 확률 게임이에요, 우리는. 확률이 높은 거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로봇 오픈했을 때 퍼미션 안 살려고 입에 단내나게 전화하셨어요. 단장님이 SNS 계속 광고 띄워가지고 우리 그 2차 퍼미션까지 되어 있는 거를 돈을 주고 안 사고 2차 콜을 제가 했었어요. 몇 명이서 해가지고 저기 콜센터 출신들 2명, 그 다음에 저 해가지고 막 방문, 진짜 내가 지사장인가 콜센터 직원인가 싶을 정도로 하루 왼종일 그냥 잡아가지고 방문 잡았어요. 출발! 이랬었어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 뭐지? 시간 대비 이게 체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황희태 지점장님, 단장님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화하고 있으니까 관리자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가 전화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플랜 봐주고 방문 잘 잡히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장님이 여기는 어떤 플랜 짜시고요. 보장 분석해주고 어디 플랜 짜라고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했던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퍼미션을 돈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 퍼미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좋은 거예요. 근데 퍼미션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옛날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싶어요. 팀장님이 무슨 딥이라고 했죠? 9딥이? 진짜 9딥이 해봐야 돼. 막 500개씩 해가지고 하루 왼종일 콜센터처럼 해가지고 하나, 2개 잡히고 많이 잡히면 5개 잡히고 근데 거기다 노쇼 나고 그중에서 500개 통화했는데 5개 잡혀가지고 1개, 2개 체결해보고 진짜 현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못 사면은 이 방문율을 높여야 되고 방문이 많이 잡히게 해야 되는데 잡히고 나서도 체결이 돼야 되니까 진짜 전문가스럽게 가야 되고 전문가스럽게 가는 건 뭐예요? 숫자만 얘기해줘서는 안 돼요. 보상 청구해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그냥 숫자로 고객님 이거는 1,000만 원이고요. 이거는 뭐 2천만 원이고요. 이거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해요. 고객한테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로 소개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이 큰 눈으로 고객한테 고객님 이때 어떨 때 받으실 수 있는지 아세요? 사례 한두 개만 얘기해 줘 보세요. 고객이 진짜 감동받아서 체결할걸요? 진짜 고객한테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숫자끼리 그 데이터는 설명해 줘야 돼. 고객님 확률이요. 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가 40세에서 75세까지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얘기해줘야죠. 그런데 어떤 암이냐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사례를 들어주면은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1차 방문에서 많이 하는 거. 니저항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나 가족력 있다. 나 가족력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나 어디에 가족력 있어요? 고객님이 암이래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혹시 우리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고객님 가족병력 있으세요? 그럼 고객님 지금은 치료력 없으신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없대. 근데 가족병력은 있대. 그러면은 암이래요. 암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어떤 팀장님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저는 개인정보 이거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올 때 저는 꼭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이러거든요. 이 종이를 앞뒷장을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거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을 때 제가 궁금한 거 다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울 수 없죠. 다 깨알같이 적어와야 돼요. 그러면 고객님이 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암이야? 맞아요. 어디 암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일단 리액션을 해야죠. 암이에요, 고객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조심스럽게
혹시 어떤 암일까요? 제가 지금 콜에서부터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일정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강약 조절 있잖아요. 악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높낮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콜 할 때도 되게 필요해요. 콜 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만났을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콜 할 때도 제가 그 흥인 팀장님한테 팀장님 톤이 너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톤이 너무 똑같아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강약 조절로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고객님이 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암이에요? 제가 느낌표 찍었죠? 암이에요?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물음표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거는요,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물음표로 끝납니다. 모든 걸 다 물음표에서 시작했다 물음표로 끝날 거예요. 맨 마지막에 물음표는 뭘로 끝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대안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게 마지막 클로징일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 이거 전자서명 할 거야. 궁금한 거, 너 진짜 이거 들어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물어볼 수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말. 할래 안 할래 또는 괜찮아? 괜찮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일단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쵸? 고객이 어땠던 말든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자부심을 뿜뿜 하고 가려면 고객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들어갈 거예요, 고객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게 마지막 클로징이에요. 물어보면은 고객한테 궁금한 거 얘기해주고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했어. 보험료도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하고서 네, 그러면은 요거 해지하시고 요거 들어갈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암이셨어요? 느낌표 하고 놀래주고 그 다음에 어떤 암이셨어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암이었다고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암이었어요? 팀장님? 폐암. 그러면 고객님 폐암이었대. 고객님 폐암이었대요. 폐암은요, 물론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암이 통계가 남자 암 1위가 바뀌었어요. 폐암으로. 그러면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겠네요. 고객님, 요즘에요, 원래는 남자의 암이 1위가 원래는 위암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암 통계를 매년 내면 너무 좋겠지만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통계가 바뀌는데요. 그 통계를 내는데 남자분들의 암에 걸리는 통계가 1위가 폐암으로 바뀌었어요.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똑같고 유방암이고요. 그러면요, 폐암이요, 담배만 핀다고 폐암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소세포 폐암이라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에 더 안 걸린다고 하대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세포 폐암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많이 걸리고 소세포 폐암의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전이가 빠르대요. 전이가 빠르고 발견이 늦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해서 고객님도 폐 가족병력 있으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겠지만 미세먼지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정기검진을 통해서도 받으시겠지만 폐가 많이 안 좋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 받으셔야 돼요. 건강할 때. 뭐를 점검받아? 네 보험을. 그러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잠깐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폐로 혹시 항암하셨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분이 거기 가족병력이라 그랬잖아요. 누군지 물어보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땡땡분이 아버님이면 아버님께서 항암하셨을까요? 수술하셨을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암을 했는지 수술을 했는지를 물어봐서 했대. 그럼 이거 담보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했대. 로봇 수술비 넣어주고 암 수술비 넣어주고 1호종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폐암 KB손해보험에 112대 수술비에도 폐암 나오거든요. 그것도 넣어주고 새빨갛게 되어 있어요. 글자로 폐암 수술 이렇게 써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 고객님이 집중해서 내 거 플랜 짜왔네, 내 옷 맞춰왔네 생각할
하게끔 형광펜으로 다 쳐가는 거예요. 그 부분. 하얀색은 종이요, 검정색은 글씨요. 그거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펜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서명하지 않는 이상은 펜 가져가지 말고 형광펜만 갖고 다니라 그래요. 형광펜도 어두운 거 말고 진짜 밝은 거 있잖아요. 그 저는 입사하면 형광펜 선물로 주거든요. 진짜 굵은 거여도 상관없고 얇아도 상관없다. 제일 밝은 거 갖고 다녀라. 진짜 밝은 거. 그러면 그 형광펜이 복을 불러올 거라 그래요. 그럼 제가 막 이런 말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저 기독교인인데 진짜 막 이 샤머니즘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거 행운이 붙어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하물며 제가 월요일마다 팀 미팅 하는데 호두 과자를 너무 잘 드시다가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 남았어. 이거 복을 이번 주 행운을 가져다 주는 호두 과자인데 이랬어요. 근데 막 너도 나도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그 사람들이 저 그거 먹고 체결했어요. 막 이래요. 그 제 물건을 막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진짜 그 형광펜이 엄청나게 복을 불러올 거라고요. 왠 줄 알아요? 글자에 써 있는데 또 글자 입히잖아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글자 위에 형광펜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 때부터 형광펜으로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광펜이 진짜 잘 먹혔어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형광펜 친 거 다 폐암 할 때 나옵니다. 같은 색깔. 그리고 또 다른 색깔은 뭐 나와? 항암. 이거 암 진단비 폐암에 걸리면 요거 제가 노란 색깔로 해온 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암 진단비 비싸가지고 3,000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면 고객님 제가 3,000밖에 못 넣었어요가 아니라 아빠 암 수술 했다며. 항암 했다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폐암은요. 저도 막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폐가 호흡기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우리 코로나 때 어디 있었죠? 그거. 저기 막 혼자서 있는 맞아. 그런 데 들어가 있대요. 거기 막 먼지 이런 게 없어야 돼가지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심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1인실 넣어줘도 되는 거고 중환자실 넣어줘도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고객이 전혀 몰라. 그럼 안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수술, 항암, 진단비, 표적항암 이런 것만 일단은 다 똑같은 형광펜으로 쳐서 고객님 이게 3,000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비싸서 3,000밖에 못 넣었어요. 고객 이거 1억 넣었어요. 그 다음에 주요 치료비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수술비, 로봇 수술비 넣었어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노란 색깔로 쳤어요. 고객님 폐암에 걸렸어요. 똑같은 아버님과 똑같은 폐암에 걸렸다고 해볼게요. 폐암에 걸리면 제가 노란색 친 거 있죠. 이거 다 더하면요 1억 3천이에요. 1억 3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3천밖에 못 넣었어요. 진단비 3천이랑요. 수술비 1,000이랑요. 항암치료비 1,000이랑요.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객님 제가 노란색 친 거 진단비랑 항암이랑 수술비랑 다 합치잖아요. 이거 아버님 하셨던 거 그대로 넣은 건데요. 1억 3천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료는 15만 원이고요. 지금 이 플랜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런데 만약에 재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시설에 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대안책으로 이 플랜도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안책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많아 보인다고요. 똑같은 3,000이더라도 그거를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암 진단비 3,000 있는 거 고객 숫자니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왜 비싼 줄 아세요? 홍윤 팀장은 거기 알려줬으니까 조용히 해도 될 것 같고요. 암 수술비는 원래 비싸잖아요. 다빈치 로봇 수술비는 10년 갱신이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저렴한데 갱신밖에 없잖아요. 왜 비쌀까요? 이런 거 고객들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로봇 팔이 네. 일회용이고요. 맞아요. 로봇 팔이 일회용이에요. 거기에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코드는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10여 년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싼 거예요, 고객님. 로봇 수술하면 아직도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일반 수술비 넣으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로봇 수술비 넣는 거예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에도 암 수술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암 수술비는 안 넣었고 포함되어 있으니까 안 넣었고 1호종 수술비와 다빈치 로봇 수술비를 넣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폐 관련된 거로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고고당은 팀장님이 팀톡에 보냈잖아요. 그죠? 마티즈랑 스포츠카랑 보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심장도 얘기해줬고, 심장도 얘기했고, 나는 이런 질병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뭐, 고고당. 그 다음에, 고객님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위험해요, 고객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암내심 수술비 고고당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고장성을.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알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안내심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하게. 수술비 근데 예를 들어서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담보가 있는데 고객님이 저 있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급성 심근경색이어도 허혈심장이어도 저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또 당연하게 있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는 건 좋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당연히 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해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고 예전에는 심장마비가 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심장에 조금만 무리가 와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많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 사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고객님 그러면은, 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하고서, 우리가 개인정보 적는 데 있잖아요. 보니까는 여기 팀은 뒷장이 비어있더라고요. 친절하게. 하얀색 백지이더라고요. 그래서 뒷장에 또는 A4 용지 갖고 다니셔도 되고, 뒷장에 고객님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하면서 심장을 그냥 대충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렸어.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건 이 심장에 혈관이 보장되는 플랜이에요. 이 담보는 허혈심장이. 예전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당연합니다. 여기는 급성심근경색이 범위표 보여주실 거니까 급성심근경색하고 협심증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고객님, 심장이요, 혈관으로만 이루어져 있을까요? 라고 동그라미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혈관으로만 되어 있을까요? 해요. 그러면 고객님이 뭐 예아니요 하겠죠? 갑자기 심심하게 그냥 지루하게 그냥 막 설명만 듣고 있었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다고 하니까 그려요. 저 실제로 그리거든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요. 막 그렸어. 혈관으로만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쵸? 아니겠죠,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사 알려주는 식으로 알려주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고객님.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육 안에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에는 문이 있어요. 여기 혈관이 있고요. 그러면은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에 근육이 여기 문이 다 있는데 좌심실, 우심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이 고장 나가지고 여기서 산소랑 그 다음에 혈액을 깨끗하게 공급해줘가지고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문이 잘못돼가지고 혈액에 때가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심증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때 끼는 게 협심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문만 고치면, 이 문을 고쳐주면 깨끗한 산소, 더러운 게 들어오더라도 깨끗한 산소, 깨끗한 피로 걸러서 내보내주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 문을 고쳐주는 게 지금 나온 플랜이에요, 고객님. 그리고 이 근육을 고쳐주는 게 지금 나온 플랜이에요. 그럼 혈관은 당연하게 돼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도 당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범위가 제일 넓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서 이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고 가끔씩 고객님한테 질문을 해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되게 지루하잖아요. 우리도 신인데 생각해봐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진짜 막 너무 많이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설명해주면은 전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 하나하나들을 고객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면 고객한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사례로 고객님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코끼리까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급성심근경색이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지 고객님 아세요? 막 이게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옛날엔 그랬죠. 심장마비가 걸려야지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고객님들은 심장마비의 고통은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잖아요. 옛날 드라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다 하고 쓰러졌어요. 하고 쓰러지면서 옛날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자 검사가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면대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뇌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급성심근경색은 그 정도여야 돼요. 운이 좋게 발견되면 다행인 거고. 근데 그 사례를 막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설명해줘도 되지. 그런데 그 통증을 고객이 모른다고요. 그 통증을 모른다고요. 왜냐면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런 거를 크기와 무게라는 거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로 상상을 해서 설명을 하게 고통을 상상하게끔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우리 심장이요. 고객님 주먹 한번 져보시면요. 우리 주먹보다 본인의 심장이 주먹보다 조금 더 크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주먹을 이렇게 져보거나 아니면 우리를 보겠죠. 내 손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요. 급성심근경색이 어떤 통증이냐면요. 코끼리 아시죠? 그것도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도 크잖아요.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는 통증이래요. 그러면은 고객이 실제로 진짜 일그러진 표정을 지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병원 안 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가야지 라고 하세요. 무조건 가야지.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요. 병원까지 걸어가면 다행이에요. 너무 아파서 쓰러지거든요. 어떻게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프기 전에 발견되는 거야. 그러면 계단 오를 때 그런 통증이 살짝씩 있어요. 그게 협심증이에요. 실제로 저희 팀원 DB손해보험에 있었을 때 1차월된 분의 남편분이 계단만 오르면 자꾸 심장이 막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 저기에요. 거기 제가 볼 때 협심증인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입하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너는 보험회사 입사해가지고 남편을 영업하려고 그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그러게 돈 벌려고 그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지 마시라 그래라고. 진짜로 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어차피 가입한 지 바로 얼마 안 되잖아요. 손사 뜬다고.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안 하고 그럼 할 거여도 우리 회사에 하지 마라. 왜냐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남편이 가입했으면 손사가 떠서 알고 가입했다고밖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우리 회사에 하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매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 진짜로 타사했어요. 어디였더라? 메리츠인가? 하여튼 타사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1년 이내 뇌심장은 1년 이내 50%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입하고 나서 2주인가 있다가 진짜 병원 갔어요. 정말 협심증 나왔어요. 아직도 이래요. 우리 와이프 최고 하면서. 진짜로 아직도 이래요. 정말로 이게 너무 아파 죽겠어가지고 남편이 서러웠던 거였거든요. 너무 서러웠대요. 어떻게 남편이 아파 죽겠는데 보험 가입하라고 가라 그러냐고 이러면서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한테 하셔도 상관없어. 안 하셔도 상관없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협심증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아프대요. 진짜 아파서 정말 계단을 보지를 못했어요. 계단을. 오르지를 못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협심증 통증도 그렇대요.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은
아예 걷지도 못하는 통증이라는 건데 고객이 상상을 할 수 없으니 상상이 되는 물체로 얘기를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이렇게 고객한테 사례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잘 먹혀요.